자, 2학년이 끝났고 확률 들어왔습니다. 그치? 경우의 수하고 확률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에 너네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야. 그치? 자, 당연히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뭐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에 대한 계산이야. 통계적 확률에 대한 부분은 딱히 문제가 될 건 여지는 없어요. 그치? 뭐만 알면 돼. 통계적 확률을 하더라도 그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뭐로? 수학적 확률과 근사하게 나온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수학적 확률 대신 써도 좋다는 정도지 뭐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통계적 확률을 구할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도 마찬가지. 기하학적 확률도 예전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되지? 부등식에 영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기하학적 확률 가지고 문제 낼 수 있는 게 좀 많았는데 지금은 부등식에 영역이 빠졌기 때문에 기하학적 영역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매우 한정적이라서 내신에서도 매우 비중이 없어졌고요. 수능에서는 더더욱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수학적 확률만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수학적 확률에서 우리 한 가지만 볼게. 수학적 확률이 뭐가 됐니? 시행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의 S 뭔데 이게? 표본 공간이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모아놓은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했잖아. 그 표본 공간의 각각의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구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잖아. 전제가 뭐야? 각각의 경우의 수 하나하나의 근원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게 전제된다고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도 은수가 옛날에 질문을 했단 말이지. 주머니에 흰 공 2개와 금은 공 1개가 이렇게 들어있어. 여기서 하나의 공을 뽑을 때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얼마라고 얘기되는 거야? 흰 공을 뽑을 확률은 당연히 뭐야? 3개 중에 흰 공이 2개니까 3분의 1이라고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지.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지. 저기서 뽑는 경우의 수는 내가 한 개를 꺼내면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금은 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가지고요. 그때 흰 공이 나오는 경우 수는 흰 공 뽑는 거니까 한 가지네요. 그럼 여러분 2분의 1은 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뭘 무시한 거야? 뭘 무시한 거야? 전비추 충분을 무시한 거지. 그렇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려면 뭐 해야 돼?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2, 1로 계산하는 건 무슨 말이야? 모든 경우의 수는 흰색 아니면 금은색이고요. 그 중에 흰색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니까 2분의 1이다 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흰 공이 나올 확률과 금은 공을 뽑을 확률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야 된다고요. 흰 공 뽑을 확률 얼마야? 다르잖아 지금. 개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똑같은 흰동이라도 분명히 확률을 구할 때는 뭐야? 서로 다른 걸로 보고 경우의 수를 따로 세셔야 되는 거겠지. 그치? 같은 색깔 공임에도 불구하고 확률을 구할 때 쓰면 니들을 따로따로 보셔야 되는 거지. 별개의 것은. 우리가 여기서 공을 한 개 뽑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몇 가지야? 흰색 아니면 금은색. 2가지를 보는 거야. 확률을 따질 때 아닐 때는 경우의 수는 2가지야. 어차피 똑같은 공이니까. 확률을 구할 때는 수학적 확률을 구할 때는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 따로 보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제 주사위 당연히 1, 2, 3, 4, 5, 6 나오면 모두 다른 숫자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수 몇 가지? 6가지지. 그 중에 1이 나올 경우수는 얼마야? 6분의 1이지. 근데 이번 주사위는 1, 1, 1, 2, 3, 4 이렇게 1, 3개 2, 3, 4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이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 거야? 1, 2, 3, 4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이렇게 말하려면 1이 나올 확률과 2나 3이 나올 4가 나올 확률이 모두 같아야 되는데 1이 면이 3개나 찾는데 확률이 같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도 어떻게 된다? 요 1들을 서로 같은 숫자긴 하지만 서로 다른 걸로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세주셔야 된다고. 개수를. 그치? 그래서 6분의 3으로 쓰셔야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색공 또는 같은 숫자라 하더라도 확률 셀 때는 어떻게 한다? 서로 다른 걸로 보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전체가 하나가 같은 정도로 기대되니까. 됐어? 그런데 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면 결국은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 특정 유형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 배웠던 여러 가지 순열이나 조합이나 중복순열, 중복조합, 원순열 등등등등의 도구들을 쓰는 거겠지. 맞니?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할 때 특별한 기술들이 몇 가지 있었지.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거. 여사건의 확률이었다. 여사건의 확률. 자, 여사건의 확률은 어때? 전체의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확률을 구하려고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그 경우의 수를 세는 과정들이 너무 복잡해. 또는 분류를 해봤더니 그 해당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보라? 그 반대쪽을 찾아보시라고 했지. 그 반대쪽을 찾아봤을 때 그쪽의 개수가 훨씬 적거나 편하면 여사건으로 들어가는 거였어. 문제에서 꼭 적어도 뭐 이상 이런 표현이 있을 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치? 분류를 한 결과 좀 더 편한 쪽으로 찾아보는 게 여사건이라고요. 반드시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지. 자, 문제 보면 나겠지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야. 그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야. 그럼 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들을 쫙 나눠서 풀어봤더니 너무 많은 거 있지.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저기 여사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너는 간단한데 너가 경우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해? 여사건 들어가면 너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에서 너는 만족하지만 너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두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을 필요 없고요. 하나를 만족하고 한쪽만 여사건으로 접근해 주시면 괜찮은 거겠지.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여사건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문제를 보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연습할 때 많이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자, 언제는 뭐 별거 없으니까 objektive 문제들을 보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1번. 자, 뭐 별건 없는데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할 때 썼던 거 한 번 더 되새겨 보려고 해. 여기 보자. 1, 2, 3, 4를 원수로 갖는 집합 A가 있는데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집합을 택하였을 때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확률은 돼 있어요. 자, 뭐하니? A의 부분 집합을 쫙 늘어놓고 거기서 몇 개? 두 개를 택할 거야. 근데 그 택한 두 개가 한 놈이 다른 놈에 포함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럼 분모는 뭐가 돼야 돼? 부분 집합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지. 자, 부분 집합이 몇 개 만들어지니? 부분 집합은 2의 n승계, 2의 16개의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겠지. 즉, 부분 집합 16개를 쫙 늘어놓고 거기서 몇 개 택하는 거야? 두 개 택하는 거야. 아하, 그럼 분모는 16씩 2가 되겠지. 자, 이제 분자가 문제야. 그렇게 16개의 집합이 쫙 있을 때 내가 두 개를 택했더니 서로 다른 두 개지? 서로 다른 두 개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집합을 땅땅 택했더니 한 놈이 다른 놈에 포함되는 놈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 놈과 다른 놈이 포함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그 중에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분자원이라고 해요. 어떻게 설명해? 응? 전화하는 거고? 경우를 어떻게 나누는 건데? 아, 택한 하나가 공집합일 때, 택한 하나가 1일 때, 택한 하나가 2일 때, 택한 하나가 3일 때, 택한 하나가 4일 때, 택한 하나가 1일 때, 택한 하나가 2, 3일 때. 에이? 이렇게? 개수. 응? 개수? 아닌가? 우리 한번 거쳐봤어. 여기 적용시킬 수 있는 거를. 아니요. 지금 걸 응.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포함된다는 얘기는 한 집합 원소가 모조리 다 다른 집합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하나도 안 겹치면 되겠지만 살짝만 겹치는 것도 일부만 겹치는 것도 다 빼야겠지. 어떻게 찾아내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공부했던 게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야. 경우의 수에서 저걸 아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우에서 집합 포함 관계가 만족되는 그런 집합의 경우의 수 구하는 거. x가 1, 2, 3, 4, 5 이렇게 5개만 더 있어요. 그때 요놈의 두 부분 집합을 만들 텐데 서로 다른 안 해도 돼. 그냥 같아도 돼. 그냥. 두 부분 집합을 만들 거야. 근데 어때? 두 부분 집합 A를 만들 텐데 어떤 걸 만족하는? 요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B가 어떤 집합에 따라서 A는 그놈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우면 되는 거잖아. 근데 B 집합도 몇 가지 만들 수 있어? 32개의 집합이 만들어지겠지. 어차피 너희 부분 집합들이 다 B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림 그려서. 그렇지. 이게 보이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된다 그거 잘 따르지? 포함했을 때는? 응? B가 A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내가 어떤 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 집합들 사이에서 이런 모양이 만족되면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잖아. 그치? 그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만족되도록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요. 원수를 그게 맞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요. 1, 2, 3, 4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야? 여기, 이쪽에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겠지. 어떻게 들어가든지 간에 어때? 무조건 A는 B에 포함되겠지. 맞니?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만 막 들어가. 여기도 몇 개 들어가. 그래도 어쨌든 A는 공집합이니까 B에 포함되겠지. 여기 1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B 안에도 1이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2가 들어가면 결국은 포함되는 거잖아. 저 원소들이 이 셋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서 상관없지.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결국 A랑 B가 어때?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도 포함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고요. 들어갈 수 있는 3개의 자리 중에 아무 데나 니들이 적당히 들어가 주시면 그때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는 만족할 거라고. 결국 뭐니? 들어갈 수 있는 자리 3개 중에서 몇 개? 중복 허락해서 몇 번? 5번 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지. 지금 이렇게 5개니까. 중복 순전할 때 했었어. 네 기억나? 그래. 이것들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지 무기니까. 지금 그런 문제잖아 지금. 근데 저기랑 조금 다른 점은 뭐가 있어요? 그치. 여기서는 여기 안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 A와 B가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야?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치? 빈대가 있어도 상관없는 게 중복순열이잖아. 셋 중에서 빈 상자가 생길 수도 있는 게 중복순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빈대 있어도 상관없고 A와 B가 같아도 상관없으니까 해당 없음.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표현에 들어가면 이렇게 A가 B에 포함되지만 A하고 B하고는 같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치? 그 말은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여기에 반드시 원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치? 어떡하지? 맞아. 여기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원소는 들어가야 되겠지.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두 개가 같아지는가. 그럼 여기에 적어도 하나를 집어넣으려면 1을 미리 깔아두거나 2를 미리 깔아두면 되나? 안 된다 그랬지? 우리 사탕 나눌 때 사탕 못 받는 친구들이 없다라고 해서 미리 사탕들 하나씩 깔아주면 사탕이 똑같은 사탕이 있다 상관없었지. 근데 서로 다른 사탕을 나눠줄 때 미리 깔아주면 안 된다 그랬지. 딸기 먼저 깔아주고 나중에 포도를 받을 수 있겠지만 포도 먼저 깔고 딸기를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조심하자 그랬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1을 먼저 깔아놓고 나중에 2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겠고 2가 먼저 깔려있고 나중에 1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중복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하나를 깐다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섞은 마셔야지. 전체 아까 얼마이니? 3파 여기에서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걸 빼면은 누가 들어가는 것만 나올 거 아니야.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니까 6건 들어가야겠지. 그럼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는 여기와 여기만 들어가는 거겠지. 얼마야? 됐니? 요런 거는 정리를 머릿속에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헤맬 수밖에 없잖아. 아니면 개노가 다른지.
됐어? 그럼 자, 이거 자. 4개지?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했을 때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이 부분 집합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한 집합, 다른 집합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서로 다르니까 둘은 같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반드시 어때? 적어도 하나의 원소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전체 넣는 건 얼마니? 3개의 자리 중에서 4개의 원소를 적당히 가져 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네 집합이 둘 다 같아질 수밖에 없지. 빼야 된다. 같아지는 거. 얼마? 이제 81에서 그럼 얼마니? 정리되세요? 되세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물론 확률로 연결됩니다. 경우의 수에서 서로 포함 관계에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원소들을 각각의 영역에 집어넣는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됐니? 그 다음 주사위와 동전의 확률입니다. 주사위와 동전의 확률.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주사위의 경우의 수는 자 노가다 베이스가 깔릴 수밖에 없다. 그치? 특히 주사위의 합이 얼마가 된다, 합이 얼마 이상이다, 이하다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서 직접 경우를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 언제든지 내가 노가다 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12번 한번 볼게. 뭐야, 색칠 하나도 안 돼 있는 거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 할 때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크게 될 확률은 돼 있습니다. 그럼 뭐 주사위 룰이니까 풀이 보면 아마 누가 다 풀었을 거야. 그치? 근데 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볼게. 분모는 당연히 뭐겠니? 주사위 3개 던졌으니까 6에 3제곱 216이겠다. 자, 분자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크게 될 확률이야.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서 저렇게 될 확률. 그럼 A가 6일 때 그럼 BC 경우 찾고 A가 5일 때 BC 찾으면 되고, 그치? 그래서 A가 2가 될 때 BC 찾으면 되겠지. 근데 별로 안 돼,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돼. 근데 이제 연습이니까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서 너를 계산할 수는 없을까? 뭐가 제일 재밌니? 순서가 제일 재밌는 거지. 크기가 제일 재밌다는 순서가 제일 재밌는 거지. 그럼 뭐만 하면 된다? 뽑는다. 우리가 조합할 때 많이 봤던 식이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A와 B만 비교하고 A와 C만 변했지. 만약에 A, B, C 이렇게 됐으면 몇 개? 그냥 6개 중에서 저 6개에서 3개만 뽑아주시면 되겠지. 근데 A와 B고 A와 C야. B와 C의 관계는 말 안 해줬지. 그럼 뭐야? B와 C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넣거든. 그 얘기잖아. 어떻게 해? 일단 A와 B를 보면 6개 중에 2개 뽑아주면 되겠지. 그 중에 큰 게 A고 작은 게 B잖아. 6개 중에 2개 뽑아주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요 A와 요 A가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면 안 된다네. 요거를 만족하는 쪽으로 생각해봐. A하고 B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BC는 크게 안 돼졌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물론 이럴 수도 있겠지. BC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내가 임의로 다 분류를 한 거야. BC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된 건 얼마야? 이렇게 된 건 얼마야? 이렇게 된 건 더하면 됐잖아. 다 더하면 되지. 응? 그지? 응. 숨어있는 조건들 내가 분류를 한 거야.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합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 거야. 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오케이? 풀이처럼 너가 다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되겠어? 뭐? 부동가 있던 얘기는 크기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조합을 이용하자. 그치? 항상 기본 개념의 초실에서 보시면 보여. 옆에 16번. 아까 그 얘기 있지? 그 문제는 1세계 2, 2, 3, 3이야. 주사위인데
따로 보셔야겠지. 각각의 한 면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치? 모든 근원 사건들이 일어나는 정도가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 있지만 수학 정리를 쓸 수 있으니까 1, 2, 3에서 1이 날 확률을 3분의 1로 하지 않잖아. 그치? 따로 보셔야 돼. 자, 이 상대를 세 번이나 던져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이고 세 번째가 홀수인 확률을 그랬습니다. 자, 둘의 합, 주사의 눈의 합은 직접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랬어. 첫째와 두 번째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1하고 3이 나오거나 2하고 2가 나오거나 3하고 1이 나오는 수밖에 없지. 경우수 보자. 첫 번째 1 나오는 경우수. 첫 번째 1 나오는 경우수는 얼마야? 세 가지. 1이 세 개니까 이면 따로라니까요. 세 개. 그치? 두 번째 3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 따라서 1, 3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보셔야 돼? 세 가지 보셔야겠지. 왜? 분모도 몇 가지를 할 건데? 6개의 면을 몇 번? 세 번 던지니까 분모는 뭐가 돼? 6에 3천 들어갈 거 아니야. 니들 확률을 똑같게 만들려면 따로따로 보신 거야 지금. 그럼 분자 경우수 계산할 때도 같은 1이라도 3개로 보셔야지. 됐니? 너는? 그치. 첫 번째 2가 나오는 거는 2가지. 두 번째 2가 나오는 거 몇 가지? 2가지야. 3, 1가지. 1이 나오는 거 3가지.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지. 맞네? 이상하나? 세 번째 뭐예요? 아직 안 끝났네? 세 번째는 홀수가 나와야 된다. 그럼 세 번째 홀수는 하나, 둘, 셋, 네 가지지. 얼마야 돼? 그지?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부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신 겁니다. 됐지? 물론 얘를 뭘로도 볼 수 있어요? 확률로도 접근할 수 있잖아. 이거 어디 갔냐? 바로 확률로도 볼 수도 있겠지. 이게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한 거라면 자, 1, 3이 나올 확률 얼마가 되겠어? 첫 번째 1이 나올 확률 얼마니? 6분의 3 곱하기 두 번째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이건 바로 확률로. 이거 나올 확률은 6분의 2. 6분의 2.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3. 다 더하면 합이 4가 나오는 확률. 그치? 걷다가 곱하기 얼마야 돼? 홀수 나올 확률이 얼마니? 6분의 4가 또 곱해주면 아마 똑같은 값이 나올 거야. 확률로 그걸 쓰면 돼. 그 다음 19 자,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질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 자, 7번 중에 앞면이 3번 이상이면 3번, 4번, 5번, 6번, 7번. 5가지고요. 3번 이상의 반대는 얼마냐? 앞면이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 두 번 나오거나. 누가 더 편하니? 그게 편하지, 그치? 말 안 해도 예상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경우가 있다.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앞면이 연속한다는 얘기 뭐야? 연달아 2번 이상 나오는 걸 연속이라고 그러지, 그치? 그러니까 앞면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 경우가 있다. 한 번 있다는 게 아니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연속이 2개 연속이든 3개 연속이든, 그치? 그럼 경우수가 어떻게 해? 분류해야 될 게 너무 많지? 2개가 연속 나오는 경우도 있고 3번이 연속 나올 수도 있고 4번이 연속 나올 수도 있고요. 5번이 연속 나올 수도 있잖아. 심지어 7번이 다 연속 나올 수도 있겠지. 그걸로 풀이 낫겠어? 아니면 반대인 연속하는 경우가 없도록 풀이 낫겠어? 반대가 낫겠지. 당연히 너도 6번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가까워 봤을 때.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어떡하지? 가의 예상권이잖아. 근데 저거 그냥 이항정리. 이항정리? 확률 2분의 1이니까. 응. 7CR 2분의 1. 와,
동전 던지니까, 그지? 동류시행이니까. 세 번 이상 나오는 거는 실시 3. 2분의 1에 3승, 2분의 1에 4승. 실시 4. 이 무슨 거지, 그지? 결국 2분의 1에 또 달라져서 합치면 실승이니까, 그지? 그 얘기야? 실시 5. 실시 6. 실시 7. 이렇게 된 거. 결국은 2분의 1에 실승 곱하기 실시 3, 실시 4, 실시 7 얼마야? 전체에서 빼기 맞겠다, 그치? 전체 실시 0부터 실시까지가 얼마야? 2에 실승이고 실시 0, 실시 1, 실시 2 얼마야? 2분의 1에 실승 곱하기 29지 29지 빼기 29지 128에서 29면 얼마? 99? 이렇게? 그게 뭔데? 가를 만족하는 확률이지. 그럼 거기서 뭐야? 너의 반대의 너를 만족하면서 너의 반대의 확률을 빼면 되는 거네. 일단 너를 만족할 확률을 좀 구한 거야, 전체. 됐니? 그럼 거기서 너는 만족하지만 너를 만족하지 않는 걸 빼든지 아니면 너를 만족하면서 너를 만족하는 것만 요소에 또 찾아내시면 되지. 근데 아까 본 것처럼 나 여섯 배도 편하니까 그럼 가를 만족하면서 나는 만족하지 않는 확률을 찾아야겠네. 어떻게 할까요? 이건 쓰는 거야? 앞면이 3번 이상 나오면서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하나도 없는 경우 확률을 빼면 되는 거잖아. 앞면이 연습하면 안 되니까. 3이랑 3. 그럼 봐봐. 총 몇 번 던졌냐? 7번이지. 그게 그래요. 앞면이 이 중에서 3번 이상 나와야 돼. 자, 그럼 나눠보자. 앞면이 몇 번? 3번만 나오는 경우를 보자. 앞면이 3번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의 6번을 찾는 거니까. 그치? 앞면이 3번만 나오지만 연속해서 나오지 않도록 배치해야겠지. 어디 있어? DMT 만져야 되잖아. 못 이거.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앞면 3개면 뒷면은 몇 개인 거야? 4개지. 그럼 뒷면은 이웃해도 좋으니까 이웃하는 좋은 4개를 배열하겠지. 몇 가지야? 4가지가. 뒷면 순서 바꾸는 게 의미가 있니? 조심하셔야지. 몇 가지야? 한 가지지. 뒷면 4개를 갖다 놓고요. 뒷면 4개의 사이와 양 끝에 총 몇 개? 5개의 자리가 있지. 5개 자리 중에서 앞면이 들어갈 몇 개? 3개의 자리만 고르면 되겠지. 앞면도 다 똑같기 때문에 순서 상관없잖아. 경우 됐지? 그 다음에 앞면이 몇 개? 4번 나오는 경우라면 뒷면은 몇 번 나와? 3번 나오겠지. 그럼 그 3개를 쫙 깔아놓고 그 사이사이 양끝 몇 개 있어? 4개지. 4개 중에 4개를 다 골라서 거기에다 앞면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앞면이 5개면은 연속 안 할 수가 없네. 그러면 연속 안 하는 경우는 요거네. 그럼 이것도 굳이 확률할 필요 없이 그냥 경우수만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치? 이것도 경우수 확률 바라보고 그지? 그러면 자, 다시 처음부터 하면 자, 가는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해보자. 가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 하겠다? 3번 이상 나오는 경우 수니까 3번, 4번, 5번 해도 되겠지만 6번 이용해서 전체 몇 가지야? 2의 7승까지의 경우가 만들어지겠지. 동전 1번 던지면 거기서 앞면이 0번, 1번, 2번 나온 경우를 빼면 되겠다. 자, 앞면 0번 나오는 건 어때? 다 뒷면 나오는 건 한 가지지.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1이지.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는
그지? 그럼 이게 얼마 되니? 아까 말했잖아. 128에서 29를 뺐으니까 99가 되겠지. 자, 이거는 뭐야? 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야. 어차피 분모는 어차피 2의 7승이니까 나중에 확률 계산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뭐 해야 되겠니? 가는 만족하지만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걸 뺄 거 아니야. 조심하세요. 나를 만족하는 게 아니고 가는 만족하면서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빼는 거지. 그치? 이게 왜? 가를 만족하는 거니까. 가를 만족하면서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가를 만족하면서 나를 만족하는 경우가 많겠다. 끝나? 하나 됐니? 뭐가 된대? 그러면 자, 생계 얼마였어? 이거지, 그치? 그거를 뭐 한다? 2의 7승으로 나눠주시면 우리가 전남 확률이 튀어나오겠다. 자, 풀었겠을까? 내려볼 수능 봤으면? 시간 있으면 시간 있으면? 오, 자신감. 누가 되는지. 노가를 하도 어쨌든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치? 20분대니까 충분히 시간을 써도 되는 문제야, 그치? 이렇게 풀어낸 다음에 시간도 얼마 없이 아주 깔끔하게 푼 거고요. 뭐 생노가다를 하든 상관은 없겠어. 꼭 여사건 안 써도 풀 수는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푸는 게 맞겠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네. 됐니? 자, 그 다음 유형 3번을 보실게요. 자, 유형 3번도 뭐 그냥 딱 유형이라고 할 필요 없고 구슬, 공,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뭐 뽑아내는 확률이야. 자, 뽑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 있니? 그치, 다시 집어넣는지 아니면 집어넣지 않는지, 즉 복원 추출인지 비복원 추출인지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졌지. 복원 추출이면 무슨 사건 되니? 독립이지. 비복원이면 종속이잖아, 그치? 조건 확률이 결합되는 거겠지. 예를 들어, 봐. 예를 들어 한번 볼게. 얘기했어.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3개가 당첨제비래. 저희가 1번 딱 뽑을 거야. 1번 타자가 1번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확률이 10분의 3이지. 자, 2번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두 번째 사람이. 지금 무슨 착각이야? 이 복원이야? 복원이라면 항상 얼마야? 첫 번째 사람도 당첨 확률은 10분의 3, 두 번째 사람도 10분의 3, 세 번째도 10분의 3, 항상 10분의 3이지. 복원이니까. 비복원이야?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계산하지 마. 볼 수 있잖아. 응? 계산하지 말라고.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나? 그때 이런 결과를 우리가 계산해서 도출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그러니까 1박 2일 할 때 복불복 할 때 까나리 쫙 있을 때 누가 먼저 뽑을 건지가 중요치 않다. 그치? 확률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몇 번을 택할 것인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확률 똑같을 테니까. 어떻게 계산되니 이거? 2번이 당첨된 확률은 1번이 당첨되고 그 남은 9개 중에서 2번이 당첨될 수도 있고요. 맞네? 1번이 당첨 안 되고 남은 9개 중에서 2번만 당첨될 수도 있잖아. 그걸 합쳐야지 2번이 당첨될 확률이지. 계산하면 얼마니? 90분의 6, 21, 27이지. 똑같이 나오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 예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야? 비복원 추출 같은 경우에, 그치? 특정한 사건 A가 첫 번째 일어날 확률이나 두 번째 일어날 확률이나 세 번째 일어날 확률이나 n 번째 일어날 확률이나 항상 어떻다? 같은 거야. 그치? 복불복 생각하고 있어? 복불복? 내가 몇 번째 그거 선택을 하는지는 중요치 않아. 내가 까나리 맛이 확률은 똑같은 거야. 몇 번째를 하든. 물론 앞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선택할 확률은 달라지겠지만 완전 처음에서의 선택하는 확률은 순서와 상관이 없다. 있잖아. 마치 뭐처럼? 복원 추출처럼 확률은 똑같다.
자,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해줄까? 오케이. 여전히 비보건 축에 대한 얘기야. 자, 주머니에 흰 공 3개랑 검은 공 7개가 있다. 여기서 내가 몇 개가 3개 공을 뽑는데 흰 공이 2개, 3개 공을 차례로 뽑을 때 흰 공이 2개만 있을 확률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친구들이 많이 의문을 갖는 부분이야. 그런 정리를 할게. 실제로 활용 많이 할 거고요. 자, 단 오늘 공은 넣지 않습니다. 비복은 수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흰 공을 2개만 뽑으려면은 자, 흰 거, 검은 거 넣을 수 있고요. 흰 거, 검은 거, 흰 거 뽑을 수 있고요. 검은 거, 흰 거 뽑을 수 있겠지. 그 확률을 다 더하면 우리가 찾는 확률 나오겠다. 그렇지? 10분의 3, 9분의 2지. 2분의 8분의 7. 됐네? 10분의 3, 9분의 7, 8분의 2개 남았지? 10분의 7, 9분의 3, 8분의 2. 무슨 얘기를 해줄까? 계산하면 태경 똑같지? 어차피 분모는 비분모니까 하나씩 줄 수밖에 없지. 그지? 분모는 3개가 모두 똑같을 수밖에 없고. 분자는 봐봐. 순서는 바꾸지만 분자대로 써도 어때? 똑같지? 자, 분자가 왜 똑같을까? 기본적으로 순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마지막에 결계가 흰 공 2개면 다시 말하면 검은 공 몇 개? 1개 뽑힌다는 얘기지? 그치? 순서는 뒤바뀌어지는정 애초에 있던 3개, 7개 7개 있을 때 너는 2개 나오고 너는 1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하나씩 뽑을 때마다 숫자가 쭉 줄잖아. 그 변화된 양은 어때? 결국은 언제 하나씩 주는 거 순서만 달라졌지 결국 최종적인 계산의 결과에서는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아, 분명히 면회를 혼돈 주는 거야. 비보건이고 차례를 뽑잖아. 차례를 뽑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하잖아. 뽑는 순서 따라서 영어처럼 다르니까. 그치?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는 분명히 경우의 수 입장에서 다른 경우로 세셔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최종적인 결과를 봤지. 최종 결과. 뽑는 거는 순서대로 뽑았지만 이게 낚시 아니지. 뽑는 거는 순서대로 뽑았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어때? 순서가 어떻게 될 확률을 묻는 거 아니면 최종적인 결과 뽑아낸 순서대로 뽑아내긴 했지만 그 뽑아낸 결과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야. 그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순서에 대한 의미 아무것도 없다고요. 요것 때문에 낚여서 우와 순서니까 막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자 이거를 저 순수한 거에 의미를 안 두셔도 된다는 얘기야. 확률을 구하겠을 만큼은. 왜? 이렇게 될 확률을 물었으니까 최종적으로. 그럼 최종적으로 나는 뭐 하는 거야? 분명히 10개에서 3개를 뽑았지 최종적으로. 결과만 놓고 보면 차례대로 3개를 뽑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10개 중에 3개를 뽑아낸 거야. 근데 그 뽑아낸 결과에서 흰공이 몇 개 있고 2개 있고 검은공이 몇 개? 1개 있는 상황에 대한 확률을 묻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흰공 2개 뽑아냈고 검은공 그냥 1개 뽑아냈으면 돼. 이거 계산하면 아까 3개 계산해서 더한 거랑 어때? 똑같아. 해보시면. 무슨 말이겠니? 모르겠다 편하니? 이거지.
그치?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례를 뽑으니까 순서 중요하니까 순서대로 분류를 막 하는 거야. 그게 맞아. 기본 원칙은. 근데 여기서만 순서를 줬지 문제에서 유도하는 말은 순서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걸 보였다. 핑공이 언제 나와야 된다 얘기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애초에 순서를 무시하고 그냥 최종적인 결과에 나올 확률을 보기 때문에 결과만 가지고 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비법을 추출하면 어때? 조합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 그치? 이것만 보고 비복원이다 차례로 뽑는다 이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거니까 조합으로 풀 수 있다. 비복원 추출 같은 경우에도 그치? 비복원 추출 같은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뽑는다 하더라도 결과에 따른 순서를 요구하지 않을 때는 조합으로 간단하게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오케이? 많은 책들의 풀이가 저런 것들 위해서 풀고 있어요. 근데 저거에 대한 이해 없으면 저걸 왜 저렇게 풀어? 왜 순서는 무시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오늘부로 정리해서 그런 의문은 갖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지? 항상은 아니야. 결과가 순서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치? 조합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하나 이해돼? 조금 감이 안 잡힐 수 있어. 근데 문제들 보면서 저 생각하면서 계속 문제들을 봐봐 이해하려고. 그게 해결되면 한 단계 또 넘어가는 거라고. 너네도 그래야 되는 거라고. 자, 문제 한번 볼까? 어디 볼까? 28번 문제도 있고요. 31번 한번 볼까?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거야. 그걸 반복한대. 하나씩 꺼낸다고 이렇게. 그치? 그걸 몇 번 반복했어? 5번째 시행한 후에 시행을 멈춘다. 왜 멈추지? 짝수가 모두 나오면 시행을 멈춘다고 했으니까. 5번째에 마지막 짝수를 꺼냈던 얘기지. 하나씩 차례로 꺼냈을 때 4번째까지는 괜찮다가 5번째 마지막 짝수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그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5번째에서 끝나는 거잖아. 우리 마치 뭐가 똑같아? 선승제 문제지. 7.4 선승제 문제는 4경기를 먼저 이기면 끝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A팀이 4승을 할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었지. 왜? 4승을 확률 구하면 4승을 앞에 문제 해버리면 5번째, 6번째 경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끝나기 직전까지 먼저 확률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한 번 더 이길 확률을 구하자. 그게 기본 패턴이었잖아. 똑같이 그런 거지. 5번째에 멈추려면 4번까지는 짝수가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빼고 다 나와야겠지. 4번째까지 짝수가 전체 몇 개 있어? 2, 4, 6, 3개 있지. 그러면 4번째까지 짝수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 홀수는 너 몇 개 되겠니? 2개. 이렇게 나온 다음에 5번째에 마지막 짝수가 5표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확률은 뭐하죠? 그게 순서가 생각할 거 없잖아. 어쨌든 4번 딱 껴갔어. 4번째 끝났을 때 5표 나온 게 순서 상관없이 짝수 2개, 홀수 2개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 확률은 얼마야? 4개 뽑았지? 여기 전에 4개를 뽑았지? 그 중에 짝수가 몇 개 있어? 3개 들었지? 3개 중에 2개 뽑아낸 거야. 홀수는 몇 개 있어? 4개 있지? 이런 거야. 그치? 순차적으로 비복으로 뽑았지만 비복으로 순차적으로 뽑았지만 한 개씩 순차적으로 뽑았지만 그냥 조합을 간단하게 쓰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야? 짝수 뽑아내겠지. 나머지 몇 개 남았니? 4개 뽑아냈으니까 3개 남았지. 3개 중에 짝수 몇 개 남았어? 1개 남았지 이렇게. 간단하지? 응. 유용하게 써보시오. 됐니? 응. 하나의 무기를 더 챙긴 거야. 오케이? 응. (28번도) 봐봐요. 빈칸 채우기인데 자, 빨간 게 6개, 파란 거 3개, 노란 거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내.
그 다음에 꺼낸 공을 집어넣잖아. 그거를 계속 한다고요. 한 개씩 꺼내는 걸 여러 번 하는데 다시 안 집어넣어. 비보건 추출이야. 순차적으로 뽑고 있어. 그때 규칙에 따라서 A, B, C가 점수를 넣는데 빨간색이 나오면 A는 3점, B는 1점, C는 1.5고요. 파란 공이 나오면 A, 2, B, 6, C, 2. 노란색 나오면 A, 2, B, 2, C, 6을 넣는다. 이때 이거를 계속하면 각각의 점수들이 쌓여가겠지. 그랬을 때 처음으로 24점이 넘는 사람이 나오면 시험을 딱 멈춘대. 누구든 간에. 24점 이상의 사람이 A만 딱 되는 그런 확률을 구하는 문제다. 어이구, 문제집 되게 어렵다, 그지? 되게 어려우니까 빈칸처럼 나온 거야. 그럼 우리 어때? 아, 문제 이해했으면 따라가시는 거야. 자. 꺼낸 빨간색 공을 X에, 파란색 공을 Y에, 노란색 공을 Z라 하면 점수가 24점 이상인 사람이 A 뿐이기 위해서는 X, Y, Z가 다음을 만족해야 된대. 무슨 말이지? 자, 이렇게 됐을 때 A의 점수는 어떻게 되니? A의 점수는 빨간색 나올 때마다 얼마 시간이? 3점. 파란색 나올 때마다 2점. 노란색 나올 때마다 2점. 이게 A의 점수잖아. B의 점수는 X, 6Y, 2Z. C의 점수는 X, 2Y, 6Z. 오케이. 그때 누구만? A만 24 이상이 돼야 되고요. 나머지는 어때? 24보다 작아질 얘기지. 왜? 점수의 합이 23 이상의 사람은 A뿐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걸 이렇게 풀면 이렇게 나오나 봐. X는 무조건 6이 될 수밖에 없나 봐. 그리고 Y는 0부터 3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고 자연수니까 Z도 0부터 3 사이의 자연수가 되고 Y랑 Z는 다음에 3 이상이 돼야 되나 봐. 그럼 이거는 나왔으니까 내가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뭐 이걸 해서 찾아낸 거겠지. 저게 시험 보낼 필요 없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순상은 X는 무조건 6이니까 6, 1, 1은 안 되겠다. 합쳐서는 3 이상이니까 6, 1, 2나 6, 2, 1이나 6, 2, 2 세 가지가 있겠네. 일단 됐지? 6까지는 그냥 친절하게 다 해준 거야. 묻고 싶은 거는 그 다음부터니까.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자. 그럼 첫 번째 6, 1, 2가 되는 경우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6, 1, 2가 뭐야? 총 몇 번 던졌어? 몇 번 뽑았어 공을? 차례대로 9개의 공을 뽑아냈을 때 빨간 게 몇 번? 6번, 파란 게 1번, 노란 게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지. 순차적으로 뽑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야? 그렇게 9번 뽑은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순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순차적으로 비보건 추출로 뽑았지만 우리는 뭐야? 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자, 얼마 되니 가는? 총 몇 개 공이야? 6개, 3개, 3개 했으니까 12개지. 12개 중에서 9개를 뽑았어. 근데 6개 중에 6개 뽑았어요. 3개 중에 1개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노란 거 3개 중에 2개를 뽑았어요. 이게 뭐야? 확률 되는 거지. 나는요? 전체 12개 중에서 9개 원씩 정도를 뽑게 된 거예요. 중간에 순서는 상관없어. 그러면 어떻게 6개 중에 6개를 어떻게든 뽑아냈고요. 3개 중에서 2개를 뽑았고요. 3개 중에서 1개를 뽑았어요. 그러겠지. 똑같네. 가가 아니고. 똑같은 거네. 아직 안 줄게. 자, 나는 뭐야? 좀 다른가 봐. 너무 기네. 6, 2, 1을 경우의 수는 10개를 다 뽑았, 총 몇 개였냐? 12개지. 10개를 뽑았는데 10번째에서 무조건 빨간 공이 나와야 하나 봐. 그러지 않으면 안 되나? 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도 좋고요. 답 찾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대. 자, 의미를 보자면 만약에 마지막에 빨간 공이 안 나오면, 그치? 즉 9번째 앞에서 빨간 공이 6번 다 나오면 얼마야 지금? 18점이지. 그 다음에 몇 번은? 3번은 노란 공이나 파란 공이 나와야겠지. 나올 때마다 2점씩 가져가잖아. 그럼 6점 이미 채워지겠지. 그럼 이미 9번째 24점 내버리잖아. 그럼 10번째까지 갈 일이 없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10번째에서 6점이 더 더해지니까 그 뜻이야. 됐니?
그럼 밑에 더 찾는 아무 시간 없어요. 왜? 쉽게 넣었으니까. 그럼 10번째 빨간공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9번째까지 x가 얼마고요?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y가 2고 z가 2 나오면 되네. 그럼 얼마니? 9번째 길이니까 12c 9 6개 비해서 5 그 다음에 32 32가 되고 자 마지막 10번째는 공이 몇 개 남았어? 9개 뽑아냈으니까 3개 남았지. 그 중에서 마지막 빨간 공이 나와야 되니까 1개 이렇게 준 게 나야 될 겁니다. 됐니? 우리 아까 정리한 거 그대로 이용해보는 문제지 그치? 응 반드시 10분 나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27번만 갖다 내고 마칠게요. 27번하고 별거 없어. 뭐 하나 정리할 게 있지. 기억할 거. 무슨 문제야? 시험 본 후에 섞은 다음에 임의를 뽑았더니 상훈이만 직걸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남의 걸 가져갔어. 무슨 순열? 그치 배운 거 교란 순열이었지. 그지? 교란 순열이 뭐였어요? 완전 순열이라고 했지. 교란 순열, 완전 순열. 전부 남의 걸 가져가는 경우의 수지, 그치? 원래 어떻게 돼? 수용도 그래서 노가다로 사는 거지, 그치? 근데 기억하면 한 개, 두 개도 필요 없어요. 3명이서 남의 걸 가져가는 건 2가지밖에 없습니다. 4명이서 가져가는 경우는 9가지, 5명이는 44가지. 보통 문제는 요걸로 나오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 확률. 전체 경우 수는 얼마니? 5개를 5명이 가져가는 거니까 일단은 얼마? 곱하기 모든 경우의 수지. 분자는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 수야. 그럼 4분의 직걸 가져가면 나머지 4명만 나는 걸 가져가는 경우는 얼마야? 오케이. 외우고 있으면 빠르게 풀 수 있게 실수가 없이. 저거는 대결로 외워줍시다. 됐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전반부까지 했어. 숙제 강의는 어디까지 가겠니? 여기 빨간색에서 파란색 변하는 33번까지 일단 풀어오는 걸 합시다. 알겠어? 꼭 오늘 정리한 거 있지? 두 문제 가지고 정리한 게 있지? 반드시 두 문제까지 풀어갈 수 있도록 학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어. 수고했습니다. 해주세요.